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23번째. 마차삭스를 지불하고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투였다. 그들은 내게 그란 콘벤토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가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건물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리아 델라 미네르바를 답사했을 뿐인데 그 건물은 그들도 알다시피 걸작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내 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성인을 아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불쾌해하면서 혹시 내가 밀수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나는 배낭도 없이 빈 주머니로 혼자서 길을 가는 사람을 밀수꾼으로 의심하다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측이냐고 반박했다. 이어서 나는 그들에게 함께 시내로 돌아가 영주에게 가보자고 나섰다. 영주에게 내 서류를 보여주면 그는 내가 명망 있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가 계속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그들은 시내 쪽을 향해 다시 멀어져 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앞쪽으로는 그 거친 녀석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로는 아름다운 미네르바가 다시 한번 다정하고 위안을 주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왼쪽으로 발길을 돌려 성 프란체스코의 쓸쓸한 돔을 향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다. 그때 좀 전에 그 녀석들 가운데 총을 안 들고 있던 요원 하나가 무리를 벗어나 아주 우호적인 태도로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게 인사를 하며 곧장 운을 떼었다. 외국인 양반, 내게 최소한 팁이라도 한 푼 줘야 되지 않겠소? 나는 당신이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곧장 알아봤고 내 동료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말이오. 저 작자들은 성미가 급해서 쉽게 흥분하고 세상을 모르는 자들이오. 당신의 말에 맨 처음 맞장구를 쳐준 사람이 나라는 것을 당신도 봤을 거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칭찬해주면서 앞으로는 종교와 예술 때문에 아시시를 방문하는 격식 있는 외국인, 특히 아직 제대로 된 그림이나 동판화가 없는 미네르바 신전을 측정하거나 스케치하려고 오는 건축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들도 분명히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그의 손에 은하 몇 잎을 쥐어줬는데 그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받자 기뻐했다. 그는 아시시에 다시 한번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성자의 축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인데 그 축제는 내게 감동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었다. 알량한 말이나마 그는 나처럼 멋있는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자신의 추천으로 아시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성이 기꺼이 나를 받아들일 것으로 장담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늘 저녁 중으로 성인의 무덤을 찾아가 나를 기억하며 나의 남은 여정을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확언하면서 길을 떠났다. 그렇게 그와 헤어지자 나는 다시 자연과 나하고만 남게 되어 무척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폴리뇨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산책길이었다. 나무가 우거진 계곡을 오른쪽으로 굽어보며 산기슭을 따라가는 좋기 4시간은 걸리는 길이었다. 마부와 함께 하는 여행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기껏해야 마차에서 내려 마음 편히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일 것이다. 페라라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동해왔다. 이탈리아는 자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지만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기초가 되는 기계와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훨씬 뒤져 있다. 이곳의 마차는 아직도 알라귀자라는 뜻의 세디아라고 부른다. 이런 마차는 여성과 노인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타고 다닌 노새가 끄는 고대의 가마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다. 뒷차축 사이에서 마구를 메고 있던 노새가 이제 2개의 바퀴로 대체되었을 뿐이고 그것 외에는 고대의 가마에서 개량된 것이 없다. 수백 년 전에도 그랬듯이 마차는 여전히 흔들리며 집과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그 모양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고 간혹가다 비상시에만 동굴로 돌아가는 원시인의 이상적인 목가적 삶이 아직도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곳 사람들의 거처, 특히 시골집에 들어가 보면 된다. 그런 곳들은 아직도 동굴의 특성과 취향이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무사태평인데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서 빨리 늙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태도이다. 아주 향락적인 생활을 일삼는 그들은 기나긴 겨울밤을 지낼 양식을 비축하는데 소홀히 하기 때문에 1년 중 상당 기간을 개처럼 고통받고 지낸다. 내가 이곳 폴리뇨에서 묵고 있는 여관은 완전히 호모식의 가족 분위기 같다. 모든 사람이 커다란 공간의 땅바닥에 피어놓은 불가에 모여들어 왁자하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카나의 결혼식 피로연 그림에서처럼 하나의 긴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내게 잉크병을 갖다 주어서 글을 쓸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글씨를 보면 이곳이 추우며 책상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서 이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이제야 실감한다. 화폐도 서로 다르고 마차와 물가, 형편없는 여관 따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혼자서 초행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누리길 기대하며 추구하는 사람은 심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유일한 소망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는 것이며 따라서 익시온처럼 바퀴에 매달려 로마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련다.